자, 마지막 팀 알아보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KB 스타즈. 우승팀입니다. 28승 7패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3전 전승으로 삼성을 이겼습니다. 네. 이 팀 지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기대에 못 미친다. 어려울 것 같다. 12월 말쯤 됐을 때는 우리은행한테 2연패를 당했고 그리고 1위와의 승차가 3게임까지 벌어지면서 올 시즌 힘들다. 우리은행이 3게임 이상 벌어진 경기 승차를 따라잡히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2019년이 되고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지나면서 완전히 플레이가 달라지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지난 시즌 한 해 동안 이 팀은 단 2번 졌습니다. 삼성생명에게 패했던 한 경기 13연승을 달리다가 졌던 그 한 경기가 정상적으로 패한 유일한 경기였고요.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OK저축은행이죠. 그때 패했던 경기는 순위가 사실상 확정된 경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결국 2019년에 정말 새로운 왕좌에 오를 팀이 어떤 팀인지를 증명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사실 기존 전력에서 빠져나간 선수들은 꽤 있어요. 정밀한 선수에서 이제는 코치가 됐고요. 이제 신한은행으로 김수현 선수, 임주리 선수가 갔고 김한비 선수는 삼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빠진 거죠. 기존 전력에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는 최희진 선수, 삼성생명에서 영입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됐던 KB의 기존 전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 카일라 손튼,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상을 받았고 상당히 공격적인 면에서 큰 플러스 효과를 갖고 오는 선수인데 사실상 KB를 제외하면은 다른 팀은 뽑을 수도 없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말 그 위력이 더하고 있는 선수인데 결국 기존의 전력이 오히려 나빠졌다기보다는 더 플러스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우려가 되는 점은 박지수가 팀에 합류한 지 이제 일주일 됐다는 점 그리고 대표팀에 갔다가 온 선수들이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지수가 뭐 시즌 박지수 선수가 늦게 합류하고 빨리 합류하고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상주에서 이제 세 팀이 연습 경기를 할 때 그날이 좀 재밌었던 게 그날이 그 워싱턴이랑 라스베가스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워싱턴이 이기고 올라갔잖아요, 파이널로. 그때 이훈재 하나은행 감독과 안덕수 KB 감독의 표정이 정말 상반됐었어요. 안덕수 감독은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고 드디어 지수가 돌아온다. 썬툰도 이제 왔는데 이러고 있었고 이제 이훈재 감독은 우리 하인잘레는 지수만큼 게임도 못 뛰게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안덕수 감독이 그래도 지수의 몸 상태는 걱정이다. 근데 다행인 게 들어와서 며칠간 이제 쉬게 해줄 거고 이제 10월 초에 들어와서 10월 첫 주 정도는 거의 이제 운동보다는 이제 맞춰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게임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훈재 감독한테 이제 하인잘레는 거의 맥도이 같은 선수 아니냐.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피로도는 걱정하지 마라. 지수는 한국 선수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다. 일찍 들어온다고 하인잘레보다 나을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훈재 감독은 우승팀 감독이 뭐 그렇게 산수를 못하냐고 짜증을 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KB는 그래도 박지수의 몸 상태가 시즌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조금 좀 쉬고 들어갈 수 있는 다들 아시겠지만 박지수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건강기가 없는 선수 아닙니까? 계속 WKB가 WNBA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농구를 안 하는 기간이 3주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휴식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민혜 위원님, KB. KB는 네, 강팀인 거는 당연히 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카일라 손튼 선수와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지수 선수가 다만 WNBA에서 출전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고
거기다가 팀 WNBA 상황 자체가 훈련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운동을 스스로 한다라고 치면 뭐 웨이트 정도 할 수 있고 주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초반에 조금 박지수 선수로서는 체력적인 부분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즌도 선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었을 때 지난 시즌도 선수들이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는 지금 초반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후반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린 돌아올 선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올 시즌에도 뭐 물론 지금 강하정 선수도 부상이었고 또 대부분의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조금 몸 상태가 완전치는 않지만 이 팀도 이 휴식기를 통해서 정비를 빨리 해서 좀 손발을 맞추면서 또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경 전 코치님은 어때요? 네, KB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6개 구단 중에 가장 이 시즌 자체를 길게 보고 가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에 대한 상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KB 팀 같은 경우도 선수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 보면 지금 김은혜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그 뒤쪽을 더 많이 바라보고 가요. 이 부분은 정말 이 팀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의 심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한테도 훈련 시간이나 뭐 이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물론 부담이 될 수는 초반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고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 선수층이 두터워요. 말 그대로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요. 물론 박지수 선수의 백업이 정밀한 코치죠. 코치나 김수현 선수가 이제 팀을 나갔다는 부분이 조금 이 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박지은 선수가 어느 정도 메꿔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박지수를 시작해서 박지수를 끝났네요. KB는. 근데 걱정인 건 이게 우리 KB 팀 소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속인 박지수 선수를 바라봤을 때 항상 혹사 논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에 3주 정도 빼고는 다 농구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 생명에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근데 물론 WNBA에서 이 선수가 출전 시간이 막 10분, 15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즌을 치른다는 압박감이 박지수 선수한테는 굉장히 클 거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KB스타즈에서 박지수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3분에서 35분 뛰지 않을까요? 올 시즌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혹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매번 나오는 말이니까.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갔고 다른 팀 감독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KB만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위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팀에 박지수가 있으면 나라고 35분은 안 뛰게 하겠냐. 그렇죠. 네. 근데 딱 사실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스포츠 게임을 해보는 사람들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박지수를 벤치에 앉혀놓고 누군가를 내보냈을 때 그 선수가 1분이라도 못하면은 벤치에 있는 박지수한테 눈이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참는다는 게 정말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프로 시스템의 지도자가 좀 몇 년을 보고 팀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결국 선수 스스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KB가 선수 부상 관리를 못하는 구단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구단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수야 이렇게 아낀다. 네, 이렇다. 다른 팀까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KB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그 박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가장 상대 팀이라도 있으면은 박지수의 국내 농구에서 어떤
좀 피어도도 될 수 있을 거고 대표팀에 같이 갔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서 박지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농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팀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없다는 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벌과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박지수는 워낙 독보적이라 예전에 우리 지금 예능인으로 한참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근데 서장훈 선수는 워낙 용병들하고 이제 꼴밑에서 많이 얘는 뭐야? 그러니까 완전 독보적이야. 서장훈 선수도 그랬잖아요. 대학 때부터 어쨌든 신장에 차있었지만 지금 LG 현주혁 감독이 그쵸. 이렇게 라이벌쯤 있었는데 사실 박지수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박지수 하나였거든요. 그냥 쭉 그렇게만 맞고 그냥 너무 워낙 독보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계제들. 얘는 왜 매경기 더블더블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에 또 시달리게 되고 왜 져?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KBL은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수준이 높은 선수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박지수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박지수를 이길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누가 있는데 올 시즌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도 기본적으로 뽑혀있는 센터들 중에서 외국인 선수 중에서 박지수 선수하고 높이 자체에서 박지수 선수하고 비등한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박지수와 비슷한 신장에서 박지수와 버틸 수 있는 선수면은 WKBL에 그 금액으로 안 온다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지수 선수가 결국 계속 WNBA를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가 그쪽에 더 많으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 국내에서 연습할 때 훈련 파트너를 남자 코치들이거든요. 그쵸. 박지수 선수는 KB에서 이영현 코치가 맡아요. 네. 예. 힘들어 죽겠네. 네, 그래서 근데 이영현 코치도 박지수하고 손튼을 상대해요 혼자. 예. 손튼이 그런데 여기 이런 거잖아. 자기 여자라고. 네, 아예 버리고. 아 참. 그래서 뭐 박지수 선수는 혹사 논란 뭐 쉬는 기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WNBA 진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선택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가서 정말 내가 더 넘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알고 온다는 거는 이 선수로서 선수 인생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작년에 우리 KB 한강이 샤이니 파커가 좀 비등하게 할 줄 알았더니 얘는 화만 내네. 근데 샤이니 파커 선수가 1대1로만 놓고 보면은 박지수가 잘하지 않았나요? 사실 박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샤이니 파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피지컬 면에서도 그렇고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내심 많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파커는 어쨌든 지난 시즌에 전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예요. 그럼요. WKBL 최초로. 네. 다만 하나은행의 성적이 아쉬웠던 거죠. 아, 건들지 마. 코치님 죄송합니다. 아유 건들지 마세요. 우리 건들지 마. 김은혜 위원님, KB의 그런 키플레이는 박지수? 박지수 선수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도 깔아놓고 가는. 깔아놓고 네. 저는 김민정 선수 아 김민정. 조금 주목해 봐야 할 선수이기도 하고 비시즌 기간 동안에 사실 한층 더 성장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특히 이 팀의 주축 에이스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민정 선수가 존스컵에서도 보여줬던 이런 플레이들과 또 모르겠어요. 김민정 선수의 역할이 올 시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민정 선수의 활용도 4번 자리, 이 쿼터에는 분명히 4번 자리의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강하정 선수도 없기 때문에 초반에 없죠. 일단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근데 미디어데이 가봐야지 이제 답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김민정 선수의 역할이 저는 내외각을 넘나드는 플레이가 또 김민정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정. 자, 정진경 정코치님은? 네, 저는 이번에 FA로 팀을 옮긴 최희진. 아, 최희진. 네, 최희진 선수가 KB에서 정말 가장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팀에 간 것이 아닌가.
단점은 커버가 되고 최혜지 선수는 뭐 이 3점 백업 슈터로서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KB에서 굉장히 편하게 농구를 할 것 같고요. 단점으로 지목됐던 수비 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버가 완벽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농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에 삼성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최혜진 선수도 이제 편하게 농구할 때 됐죠. 네? 그렇잖아요. 염윤아 선수는 어때요 지금? 염려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도 갔다 왔고 근데 조금 부상이 있다라고. 때문에. 우리 염윤아가 KB로 가더니 자식이 날개를 이만큼 달고 헐헐 날아다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지난 시즌 MVP 후보였죠. 네, 한 표도 안 나오긴 했지만 어? 만장일치로 박지수가 받긴 했지만 근데 염려 선수가 본인이 했던 얘기가 한 표도 안 나오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MVP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로 나한테 큰 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착해. 유나 착해. 유나 착해. 자, 우리 KB 스타즈까지 우리 6개 팀의 올 시즌 뭐 전망 들어봤고 이번 시즌을 이끌어갈 6개 팀의 키플레이어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여담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닫는 팀이 있을 거고요. 뭐 뚜껑을 계속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시즌을 치러 나가는 팀이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을 치름에 있어서 이제 변수들을 각 팀에서 얼마나 더 잘 활용하고 얼마나 더 준비를 잘 하냐에 따라서 이번 19-20 시즌은 각 팀에게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정직영 전코치님 그리고 김은혜 KBSN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진호 편집장님과 함께 2019-2020 하나원큐 여자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우리 WKB의 한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시즌은 아마 좀 재미있게 그리고 바람대로 지금 새로운 뉴스타들이 좀 발돋움해서 시즌이 좀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어떠한 준비를 뭐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WKB의 2019-2020 하나원큐 여자 프로농구가 더 재밌게 끌어갈 수 있도록 뭐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은 물론 항상 노력하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재밌게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키더 바스켓의 농구중갑 프로그램 바스켓볼 토크쇼 BTS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